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통찰의 시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재설계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후를 가장 완벽하고 품위 있게 준비하는 이웃나라의 일본 노인들의 4가지 철학. 지금부터 그 깊은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한 노인 병동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던 간호사의 회고록에는 아주 흥미롭고도 뼈아픈 관찰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노인 환자들과 일본의 노인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병상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깊은 절망과 서운함에 빠져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의 노인들은 가족의 방문 횟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롯이 자신의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병실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노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파도를 먼저 맞은 이웃나라 일본. 그곳의 노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철저한 독립심으로 무장한 채 기꺼이 고독을 수용하며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지혜, 가족 졸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가족 졸업, 즉 소츠콘과 자녀 졸업이라는 개념이 큰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던 낡은 끈을 과감히 잘라내고 각자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을 존중하자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운동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운명 공동체로 여겨왔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며 자식의 실패는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러한 맹목적인 가족주의는 노년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노후의 정서적 위안을 자식에게서 찾으려 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이웃나라의 은퇴자들은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순간 철저하게 심리적 장부를 마감합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을 대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지 않으며 손주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황금 같은 노년의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채감 없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개척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40이 넘어가면 자식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며 60이 넘으면 완전한 정서적 분리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차가운 듯하지만 명확한 경계선이 역설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지혜, 관계의 가지치기를 통한 철저한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즘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타인에게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함부로 내어준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장의 무게는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넓은 인맥이 곧 성공의 척도이자 삶의 안전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고 피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는 연화장 보내기를 그만둠 현상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의무적으로 주고받던 형식적인 안부와 작별을 고하고 인맥을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는 급격히 고갈됩니다. 이 한정된 자원을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에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40대와 50대를 지나며 우리는 반드시 관계의 가지치기를 감행해야 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공허함과 피로감이 몰려오는 사람, 과거의 무용담만을 반복하며 현재를 갉아먹는 사람,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과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대신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락처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 한들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곁에 있어 줄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억지스러운 관계들을 잘라낸 그 텅 빈 자리에는 오직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소수의 지음과 무엇보다 내면의 평온함이 온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고독력을 키워 삶의 최고급 사치를 누리십시오. 현대 사회는 고독을 일종의 질병처럼 취급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의미 없는 소음으로 귀를 채우며 쉴 새 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계절은 필연적으로 혼자가 되어가는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입니다. 함께 걷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의 부고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혼밥과 혼술을 넘어 홀로 여행을 떠나고 홀로 취미를 즐기는 오토리 삼아, 즉 나 홀로 문화가 시니어 층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립과 고독의 차이를 명확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고립이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버려진 비참하고 수동적인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지극히 능동적이고 고결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위대한 모든 것은 고독 속에서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는 무리지어 떠드는 군중 속이 아니라 홀로 자신과 대면하는 깊은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게 내 행복의 주도권을 저당 잡힌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떠나면 그 행복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홀로 걷는 산책,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의 문장들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 고요한 방에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며 지나온 삶을 관조하는 그 정적인 순간들. 이 고독의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40대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만 70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단단하고 품이 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며 삶의 통제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불길하게 여기며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유한함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은 삶 역시 방만하게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 일상화된 종활, 즉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활동은 단지 장례식을 준비하는 우울하고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의지대로 통제하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삶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엔딩 노트를 작성하며 남겨질 가족들이 겪을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집착을 끊어내는 비움의 철학을 실천합니다. 옷장을 가득 채운 입지 않는 옷들, 언젠가 쓸 것이라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을 하나둘 비워내는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넓히는 것을 넘어 과거의 집착과 미련으로부터 내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통제권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결코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 집과 최소한의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는 철저하게 내 이름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인간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과 품위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얹혀 사는 삶은 겉보기엔 헌신적일지 모르나 결국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파탄으로 몰고 가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내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명확히 기획하고 준비해둔 사람이 남은 하루하루는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가볍고 눈부시게 빛납니다. 가족이라는 족쇄로부터의 해방, 인간관계의 과감한 축소, 고독을 즐기는 내면의 힘, 그리고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이 네 가지 철학은 결코 단숨에 얻어지는 가벼운 요령이 아닙니다. 40대의 치열함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50대와 60대의 풍파를 거치며 가꾸어내어 70대에 이르러 비로소 그 열매를 맺는 기나긴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나라는 존재를 뒷전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지금,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의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단호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눈부신 특권이며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여정이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4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흔들리는 삶을 지탱해 줄 묵직한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